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6일 티몽 모닝입니다. 유럽은 빅테크를 또 팹니다. DMA랑 DSA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져온 이유는 2018년에 제가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법 GDPR과 이후 PSD2를 다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마이데이터 트렌드이자 그중 일부인 오픈뱅킹의 출발점이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거대한 산업 흐름으로 자리 잡는 거 보면서 그때 영상 남긴 걸 개인적으로 참 뿌듯해하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조회수는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요. 오른쪽 위에서 봐주세요. 아무튼 그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이 또 등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빅테크를 견제할 법안을 준비하고 예정하고 있어요. 기업은 뭐하죠? 돈을 벌죠.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무한정 계속합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표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은 뭐죠?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쓰고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기업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사람한테 주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기업이 그걸 알아서 제한하는 걸 기대할 순 없죠. 결국 기업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판단하기보단 현존 법에 문제가 없으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자신은 그걸 판단은 하더라도 돈이 되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물론 좋은 대표님들이 계시는 기업은 되도록 그러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단순히 몇몇 개인의 판단에만 맡겨놓는 게 국가가 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DMA에 이어서 DSA를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DMA, 디지털 시장법으로서 기업이 너무 커져갖고 독과점에 가까운 행동으로 시장을 망치는 걸 막기 위한 법이고요. DSA는 디지털 서비스법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기업이 잘 막으라는 법입니다. 시장의 악영향, 사회적 악영향 막아라. 딱 알겠죠? 살짝 자세히 보자면 2012년 3월 빅테크 기업이 아주 덩치와 영향력이 커서는 시장에서 굉장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보이면 여러 의무를 부여하기로 합니다. 이게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마켓 액트. 이름에도 시장이 들어가니까 빅테크가 시장에서 영향력이 너무 크면 좀 더 신경 써서 일하라는 거구나 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예시로는 사용자가 구독 취소할 권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수집된 개인 데이터는 다른 서비스 목적으로 못 쓰고 앱을 설치하러 들르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을 등록할 때 특정 결제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내용이 잘은 이해 안 가더라도 뭘 하려는 건지 감은 올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권도 한두 개밖에 없이 무조건 써야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경쟁자의 등장을 막고 시장을 독식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의 효용과 선택권을 뺏는 독과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이어서 2022년 4월 25일에 합의된 디지털 서비스법은 뭘까요? 그 디지털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정보, 가짜뉴스라고 하죠. 불법 광고, 테러, 아동학대, 인종, 성, 종교 차별 발언 같은 불법 및 유해 콘텐츠 단속의 책임을 빅테크가 지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도 의무로 공개해야 돼요. 어기면 과징금도 전 세계 매출 기준 6%까지 낼 수 있답니다. 매출 기준이에요. 영업이익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 6%입니다. 즉 이걸 내고 너희가 손실이 나던 말던 잘못을 했으면 과징금을 내라는 거죠. 디지털 시장법이나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각각 2023년, 2024년 시행 목표이긴 하니 그 사이에 현실에 맞게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국경을 넘어 서비스되는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와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려는 움직임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는 트렌디한 법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빅테크의 기준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이용자 수 4,500만 명처럼 말이죠. 국내 회사들이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고 2023년, 2024년에도 당장 영향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소비자들은 항상 내가 택할 수 있는 서비스인 건지 내가 모르게 미래 경쟁사의 싹을 자르고 내게 선택권을 강제하는 시장을 망치는 서비스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앨런 머스크 트위터 인수 합의가 됐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 세계 최고 부자이며 기업가의 검열 없는 소셜미디어 탄생을 앞두고 있고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검열 없음은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가져왔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겁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5일 즉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된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가 인수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이거 테슬라가 트위터를 합병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앨런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인수를 하는 겁니다. 트위터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앨런 머스크의 제안대로 갖고 있는 트위터 지분을 정해진 가격의 전량 앨런 머스크에게 팔기로 했고요. 지난 2022년 4월 14일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한 지 11일 만에 성사된 거래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검열이 존재하지 않는 소셜미디어를 만들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언급 중에 특징적인 것 또 한 가지는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새가 짧게 지저귀듯이 짧은 글을 주고받고 있을 수 있도록 글자 수를 280자 제한하고 있는데요. 네, 280자의 글자 수 제한도 푸는 것은 어떠냐라고도 했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반응은 확실했는데요. 트위터는 25일인 어제 하루만 5.66%가량 상승을 했고요. 4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한 당일 45.08달러에서 바로 어제 51.69달러까지 약 14.7% 상승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트위터 이사회가 앨런 머스크에게 매각하기로 한 가격이 54.2달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이 타당하구나 싶은 것도 작용해서 51.69달러까지 오른 것도 있겠죠. 반면에 괴로운 곳도 있었는데요. 바로 검열 없는 소셜미디어를 만들겠다는 또 다른 곳,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합병하며 상장하기로 한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코퍼레이션 주식은 25일 어제 마이너스 12.9% 폭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검열 없는 소셜미디어의 색깔이 겹치게 되니 이미 거대한 소셜미디어인 트위터가 같은 컨셉의 경쟁사가 된다는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상장 방식은 스펙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여기 다른 영상에서 오른쪽 위에 클릭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회수 좀. 그리고 폭락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요. 트위터의 인수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따져보자면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약 마이너스 43.5%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3일 종가부터 이제 어제까지의 주가를 따졌을 때는 거의 절반 이상 주가가 날아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튼 미래 산업의 중심에 있는 전기차의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개인으로, 즉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세계적인 부자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소셜미디어까지 인수하는 사례가 되었는데요. 2022년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검열 없는 소셜미디어의 행보가 어떤 것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이슈 오늘도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유럽연합의 DMA 앤 DSA 합의 내용이었고요. 빅테크 견제죠. 그리고 두 번째, 검열 없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탄생 예고입니다. 오늘도 뭔가 대단한 있어빌리티 있는 대화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하루 커피 마시실 때 또 잘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티묵이었습니다.